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도 및 기계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2번, 여기 축부품, 여기 중간에 있는 축부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도는 마쳤고요. 예, 외형선은 이제 제도는 마쳤고, 이번 시간은 이제 치수 및 공차를 도면 제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수에 대한 제도 방법, 끼워 맞춤 공차 및 일반 공차 제도 방법, 그리고 센터 제도 방법, 기타 KS 규격준 및 CAD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명령어 단축키는 여기 하단에 보시는 여기 등의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파일이나 도면 등은 영상 하단의 설명 부분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되셨죠? 도면 관련된 해독은 지난 시간에 요만큼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리면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도면 제도는 설명은 해독은 설명을 조금 생략하고요. 곧장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치수는 항상 이제 설명드리지만 작은 치수부터 좁은 치수부터 먼저 주고 혹은 뭐 지름 치수부터 다 주고 뭐 길이 방향 치수 준다던가 어떤 룰을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방향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수를 주는 편이고 작은 치수부터 큰 치수 뭐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치수는 그래서 치수를 그럼 어떻게 쉽게 넣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조립 도면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조립 도면 가지고 축을 이제 이렇게 제도하셨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때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측정기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나하나 하셔서 이렇게 측정을 하나하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제도를 했잖아요. 이 토대로 이제 치수를 기입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아셨죠? 그리고 마인드, 우리가 이제 이 제도에서 이 치수 넣는 마인드는 이 치수, 내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제도하는 이 치수가 실제 제작자에게는, 제작자가 좀 편하게 치수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제작하시는 분은 이 치수를 보고 실제로 이 제품을 가공하는 거죠. 이 부품을. 네, 그런 마인드. 그래서 치수를 부족하게 넣는 것보다는 좀 많이 넣되 참고 치수 같은 걸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 치수는 제도 통칙에서는 그 뭐 충북 치수는 피하고 뭐 되도록 간결하게 놓고 막 그런 게 있긴 한데 가공하는 사람, 즉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간결한 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더 계산을 하셔야 되고 또 구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 실무적으로는 제작하시는 분들, 가공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치수를 넣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셨죠? 자, 왼쪽부터 치수를 넣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거 만들 때 미터 가늠 나사로 만들었던 게 전 기억납니다. 맞죠? pitch 아마 1을 썼던 것 같아요. 자, DLI 명령어 주시고 끄트머리 치수 줄 때 또 끄트머리 이렇게 연결해서 치수 주는 거예요. 그죠? 치수를 주실 때 이렇게 치수를 뽑아내시는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뽑아내시면 안 되고 치수는 항상 외형선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서 선을 뽑아 오셔야 돼요. 아셨죠? 예, 요거 좀 잘 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거는 M12였고요. 좀 길게 뺐죠? 요 선을 길게 뺐던 건 이 다음 시간에 할 여기 이제 그 데이터물 꽂을 때 여기 좀 필요한 길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뽑은 거예요. 자, 얘는 M10이니까 일단 M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동으로 넣어야 되니까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대문자 M에 소문자 곱하기 1 해주시면 여기 피치 1짜리 요거는 바로 이렇게 표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 치수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마 15파였을 거예요. 15파에 하나 들어갔고요. 자, 여러분 치수 줄 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치수는 얘 때문에 조금 길게 뺐지만 두 번째 치수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 내지 4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만큼 왔고 그러면 문자가 한 개 더 들어가는 공간 정도 요 정도로 해주고 클릭을 해주시면 예, 요 정도로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는 여기도 한 4, 5mm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치수부터는 8에서 12mm라고 하는 제가 룰을 알려드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치수부터는 여기 문자 하나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생각하고 띄워주신다고 생각하면 얼추 8에서 12 사이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얘는 지금 파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가 파이 20이라고 베어링이 올라타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문자가 한 개 더 들어가는 위치 정도로. 그러면 얼추 이게요. 등간계역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사이가 같아지죠. 네,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M12가 있었고 이건 15파이 키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20파이는 제도하면서 베어링의 내경 쪽, 즉 요거 04라고 하는 부분에 5를 곱해서 이 내경을 구하거나 규격집을 보거나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치수적은 됐고요. 자, 못하기 싫으니까 이건 나중에 공통주소 완성되면 그때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사의 틈새 부분이 있었잖아요. 나사의 틈새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요 틈새 부분 여기 30도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예, 그걸 토대로 여기 만들어졌고 요쪽에 R 쪽은 R 0.6으로 우리가 줬었습니다. 예, 그죠? 예, 나사의 틈새를 보면서 이걸 완성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완성했으니까 여기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DAN이라고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각도를 뽑을 때 이 밑에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타는 게 좋죠? 요거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뺄게요. 조금 구분을 주려고요. 30도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구석에 0.6이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DRL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넣고 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떤가?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너무 협소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또 따로 떼내가지고 부분 이 뭐랍니까 여기 부분 상쇄도로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시선으로 뽑는 게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요. L이 엔터 치시고 하나를 먼저 뽑아요. 얘를 찍고 중간에 콩 찍고요.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좀 적당히 뽑아내야 되겠죠? 콩 찍어놓고 이 상태에서 엔터 두 번 치고 예, R 0.6이라고 주고 엔터 두 번 치면 이렇게 올라타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L이 엔터를 주고요. 여기 꼭지를 꽁 찍어서 이렇게 뽑쳐주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죠. 그리고 얘가 너무 많이 섰죠. 스트레치 S 이용하셔서 뒤로 요만큼 잡고 엔터 치고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꺾을 수 있고 길이도 내가 정할 수 있죠. 적당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틈새 부분에 여기 길이가 있었거든요. 여기 요 클릭을 좀 잘해야 될 거예요. 여기 하고 요 끝부분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사이가 이제 1.6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틈새 부분은 피치가 이게 1이라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1.6이라고 한 숫자를 G1이라는 숫자를 지금 줬거든요. 근데 여기 지름은 12에서 1.6을 뺐던 10.4파이 부분을 여기 나사목에 지름으로 만들었는데 그 지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좁죠. 그래서 지름을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이렇게 하게 돼도 나사에 여기 골지름 부분을 또 침범하는 것 같고 조금 이상하고 그죠? 이쪽으로 가도 이 단면하고 여기에 또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폭에다가 뒤에 슬래시를 넣고요. 이렇게 슬래시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기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예, 폭에다가 지름 같이 표기하되 슬래시로 구분 지어주고 파이 넣어주시면 이 부분 이해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뭐 베스트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여기 됐고 여기는 이제 키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여기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이해되시죠? C1이죠 여기 특별히 말 안 해도 예, 됐고요. 여기 키피 부분은 키의 홈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키 홈 부분도 우리가 여기 평행 키 기준으로 양극 둥근형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선도 넣어가면서 이제 깊이 부분을 완성했고 요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그림상에서 평행 키 안에서 보면 하단에 여기 D 부분이 축 부분이고 그래서 요 바깥쪽이 보스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도면에서는 지금 보스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보스 부분이에요. 감싸는 부분. 요 바깥쪽.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제도하는 게 아니라 안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T1 부분을 보셔야겠죠. T1의 깊이가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이걸 제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3이라고 하는 표시를 여기다가 하나 해주시겠죠? 3이라고 주고.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허용차라고 해서 공차가 있습니다. 윗공차 0.1, 아래공차 0로. 자, 그 공차 값을 여기다가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요. 커서 뒤로 보내고 더하기 0.1에 윗꺽쇠 0.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치면 약간 이렇게 되죠. 윗공차, 아래공차로 여기 공차가 들어가고요. 일반 공차.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0 앞에다가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0이라는 숫자가 부호 뒤로 밀리죠. 이렇게 보여야지 맞는 거죠. 부호하고 같은 라인에 0이 있는 건 좀 보기가 이상해서 약간 뒤로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로 우리가 제도했던 걸로 저는 기억납니다. 위치가 이쪽보다는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위치 조금 옮겨 놓을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키의 길이 부분이죠. 양쪽 둥근형이었고 요 사이 폭은 얼마였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 기억에는 5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맞죠? 5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를 중심에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전체 길이가 보이니까 저는 전체 길이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반경 R이라고 주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주면 중복치수죠. 근데 양끝이 둥글다고 하는 표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R이라고 알려주시면 그냥 이게 폭 5에 즉 R이 2.5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으로 이걸 지우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시면 여기가 원호로 꺾여 있다라고 이해하겠죠. 전체 길이는 13이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나중에 공차할 때 이해하고요. 이건 하다 보니까 좀 미리 하게 됐네요. 이건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베어링의 구속 홈부였었어요. 구속 홈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홈은 제가 표현하진 않았네요. 자, 베어링의 홈 부분은 베어링의 자체에 있는 그 R 값, 그죠? 베어링의 홈 부분을 한번 찾아가서 설명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가서 여기였죠? 아이고, 여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베어링의 구속 홈부는 지금 우리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축 부분을 봐야 되고 축 부분에 베어링에 들어갔던 그 R이 1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고는 1이었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홈 부분도 1로 같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베어링 구석에 베어링 자체의 R 그대로 적용하라. 그죠? 값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R을 얼마나 줬다? 1로 줬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줬었어요. 자, 그 다음 반대편도 그대로일 거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주시고 얘는 또 여기서부터 또 M 얼마나 같이 줘야 되겠죠? 똑같이 이 피치는 1로 줬었어요. 이거는 바로 고치고 가죠. M에 소문자 1에 이렇게 주시면 피치 들어가고 얘를 중심보다는 안쪽에 넣어놓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지름이 15파이 이쪽으로는 스포기어 들어가는 거 들어가시죠. 보시면 스포기어죠. 이쪽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 하나가 여기 더 들어갈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된다고요? 8에서 12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베어링이 똑같은 베어링이 6204 베어링 올라탔던 20파이 부분이고요. 문자가 한 개 더 들어가는 공간. 자, 그럼 얼추 여기가 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런 마인드로 해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틈새가 있었죠? 여기 틈새가 1.6이고 10.4파인가요? 높이 갖게 하려면 여기 콩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슬래시 넣고 컨셉 C에 10.4라고 주시면 여기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L에 엔터 치시고 지시선으로 여기 R 0.6 뽑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방식으로 쓰는 게 어떨까?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엔터 두 번, 그 다음에 R 0.6 또 엔터 두 번. 되셨죠? 많이 꺾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스트레치를 일단 옮길 거니까 L에 엔터 다시 한번 더 주시고 여기하고 여기 연결해 주시고. 자, 스트레치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뒤로 빼주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 각도도 아까 있었다 그죠? 30도라는 각도 전 기억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치수 줄 때 요거보다는 선이 이 치수 화살표가 안쪽으로 모아지는 게 좀 더 낫다 그랬죠? 이게 좋으시면 이걸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모아놓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 여기도 깊이가 있었죠? 자, 근데 여기 깊이가 똑같은 15파이의 15파이의 깊이니까 어찌 보면 같네요, 치수가. 자, 그러면 우리 약간 생각을 좀 해서 치수 자체를 클릭해서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 옮겨 태우죠. 복사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자, 틈새는 아까 이게 좀 달랐을 거예요. 틈새 1mm가 짧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사실 얘하고 같거든요. 맞죠? 그죠? 얘하고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얘 복사해서 여기 갖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저는 하는 걸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곧장 치수를 넣을게요. 지름이 같으니까 어차피 같은 키를 쓴 거잖아요. 다만 길이가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유념해서 복사해서 상관없습니다.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여기도 얼추 됐죠. 찾아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름 쪽. 제가 이제 대충 여기 지름 쪽하고 관련된 건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 길이 방향 쪽도 치수 넣어야죠. DLI. 자, 이쪽 부분요. 여기 찍고, 여기 안쪽까지 파고들어서 찍어서 이렇게 내려놓고요. 여기도 치수 한 칸, 두 칸 정도 들어가는 사이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 거리. 다 얼마 나오죠, 그죠? 그 개념으로 하시면 아주 쉽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찍고, 여기 찍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문자가 한 개 들어가고, 치수 두 개 들어가는 정도. 그럼 얼추 등 간격이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자, 그 다음에 길이 치수는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또 치수 하나 넣고 두 개 들어갈 정도.
그러면 등 간격으로 희한하게 다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얘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이 결국은 어디였나요? 여기가 여기 중간에 들어간 요 사이즈였죠. 참고 치수라고 써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다가도 치수를 따로 줄게요. 이렇게 따로 줄게요. 이렇게. 사실 치수를 줄 때, 이제 길이 방향 치수 줄 때는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잠깐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죠. 한쪽 기준으로, 기준 치수로 주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죠? 기계제도상에 이렇게 주고, 뭐 최종적으로는 또 계속해서 어쨌든 한쪽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 주면, 이거 계산하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야 이렇게 하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편하게 여기 가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축은 있잖아요. 축은 법용 선반이든 CNC 선반이든 어떤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가공할 땐 반드시 한쪽으로 가공하면 얘를 뒤집어서 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가 될지 여기 2차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가공하고 얘를 돌려서 또 한 번 가공해야 돼요. 양쪽으로 가공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그래요. 모신센터 쪽이나 밀링 쪽도 어딘가를 잡고 CNC 선반이나 선반도 하든가 주축에서 이게 얘를 물어야 되잖아요. 무는 쪽은 당연히 가공이 안 되죠. 공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1차, 2차 가공으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수 주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그냥 다 잡아서 주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가공한다 치면 당연히 CNC 선반 가공하겠죠. 물론 그 이상의 장비가 있으면 쓰면 되겠는데 CNC 선반이 범용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는 사실은 얘 한쪽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 주는 방식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이제 CNC 선반에서 절대좌표 이용해서 G코드를 작성하는데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치수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한쪽 어떤 원점 기준으로 어느 기준으로 치수를 뽑아 주시고, 그리고 얘가 1차 가공 2차 가공 생각해서 이렇게 주고 또 뭐 좀 뒤집어 준다던가. 그래서 치수를 준다면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준다면요, 때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특별히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날리면 뭐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쪽 치수는 또 저기서부터 다시 주는 게 가공상에서는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1차 가공한다 치고 여기서 2차 가공한다는 마인드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치수는 이렇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길이 치수 됐고 이쪽도 길이 치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겠죠. 저거하고는 일단은. 그 다음에 1mm 작은 건 저쪽이니까 요거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기억으로는 폭이 18이었어요. 1mm가 짧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2였고 여기가 3이었죠. 자, 그 다음에 치수는 또 어떻게 해요? 치수 이렇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길이로 이렇게 주시자 그랬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같이 맞추는 것도 여기 클릭해 주시면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어 주시면 치수상에 문제 없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치수를 뭐 이렇게 줘도 되고요. 이게 주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뭐 뽑아내도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치수가 뭐겠습니까? 자, 전체 치수가 이렇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전체 치수가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제가 수정을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치수를 이걸 제가 줘놨지만 얘가 좀 밸런스가 안 맞네요. 그죠?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치수상으로. 그래서 일단은 얘도 치수는 여기까지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얘 치수를 빼고 요거 참고 치수를 일단 바꿔놓고 전체 치수 주겠습니다. 그게 또 밸런스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치수의 밸런스라고 하는 건 보기 좋은 치수가 그래도 도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그렸다고 지금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시면 아까 거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그나마 보기가 좋죠. 사실은 가공을 할 때 여기서부터 G코드를 뽑을 때 이까지 계산하고 이 부분을 가공할 때는 이 끝부분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공구가 가공하는 방식이겠지만 이쪽 기준 할게요. 가공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좌표를 찾아갔죠. 그 다음에 가공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공구가 이쪽으로 좀 더 나가게 합니다. CNC 선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쪽 치수는 사실 여기서부터 얼마나 치수 주는 것보단 딱 봐도 이게 100이 넘잖아요. 그래서 한 110이나 115mm 정도 더 깎아줍니다. 이쪽에서는 당연히 척이 물겠고 이쪽에서는 이 길이가 때에 따라서는 길면 여기다 센터를 꽂고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치수는 이렇게 밸런스를 잘 보시고 간격을 잘 확인해서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고 저장하고요. 아직 다 준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이 치수 같은 것도 제가 좀 뺐고 그 다음에 얘는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공차 들어갔는데 끼워 맞춤도 넣고 기타 등등 넣어야 되니까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얘들 다 파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다 지름이죠?
그러면 지름을 한 번에 넣을 땐 컨트롤 1번 키 눌러서 특성창에서 파일을 이제 넣어주고 하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예,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1차 단위 쪽에 가면 여기 치수 머릿말 빈칸에다가 %C 주고 엔터를 치면 예, 파이가 들어가죠. 이 방식으로 해야지 뭐가 먹습니까? MA 방식이 먹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엔터 치고 얘 클릭하고 요거 클릭해주면 요거 원본에 있는 특성이 4번으로 다 복사가 됩니다. 자, ESC 빠져나오고 자, 여기가 파이 20이라는 부분이 결국 어디였죠? 여기죠. 베어링이 올라타는 부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베어링 올라타는 부분은 그걸 보셔야 되겠죠. 지수 공차를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베어링의 끼워 맞춤, 그리고 지금 이 도면에서의 베어링의 형상은 볼 베어링, 기프논 볼 베어링 6204, 62 계열이고요. 자, 그 볼 베어링. 사실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내륜 회전이냐 외륜 회전. 회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얘는 그래서 내륜이 회전하는, 그러니까 베어링에 있는 요 형상 중에 베어링의 내륜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베어링의 내륜 부분이고 베어링의 외륜 부분은 요 부분이죠. 베어링의 외륜 부분은 여기죠. 그리고 대칭으로 보면 여기가 베어링의 외륜이죠. 그래서 내륜이 회전하는 거 맞죠? 네, 확인했고요. 그래서 베어링이 내륜 회전하는 하중에서 18에서 20, 100, 18에서 100 사이라고 하는 건 이 지름을 의미하는데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죠. 그럴 때는 공차를 어떻게 주라고요? 예, K5, 예, 소문자죠. 축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0파이가 그냥 20파이가 아니라 뒤에다가 소문자로 K5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K5.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베어링 올라타는 부분. 그 다음 올라타는 부분이 여기 15파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V벨트 풀리가 올라타죠. 그러면 얘 볼트를 풀면 얘는 그냥 좀 쉽게 빠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끼워 맞춤상으로는 헐거움 끼움일 거니까 헐거움 끼움의 기준의 구멍은 대문자 H7이고 축 쪽은 소문자 H6를 쓸 거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됐고요. 그 다음 요거는 키 부분 보면서 했으니까 키를 다시 한번 보시죠. 키 쪽을 보시면 자, 키 쪽에 지금 키 3mm에 대한 허용차는 이미 하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넣어야 되는 게 키폭, 즉 B1이라고 하는 부분이 축 쪽이죠. 요 쭉 쪽을 B1을 보면 이제 5라는 걸 확인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활동형이 있고 보통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활동형과 보통형의 차이는 뭐냐면 보통형은 키가 그냥 여기에 하나 꾹 들어가면 더 이상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고 활동형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활동형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그릴 일은 물론 이런 기능사나 산업기사상에서는 없을 텐데 키홈이 무한히 이렇게 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 키 자체는 이렇게 자그마한 키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네, 자그마한 키를. 그러면 말 그대로 키가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키는 키 자체 여기다가도 탭을 내서 고정시키거든요. 얘를 여기다 고정시킬 수 있고 때로는 여기다가 고정시킬 수 있다는 소리. 그럴 때 키홈이 키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길 때 그럼 키 자체가 활동을 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차를 이렇게 써라. 그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키를 여기다가 활동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기다가 콩 박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통형 요거 쓰시면 돼요. 얘는 고정형 키 구멍이 키 사이즈대로 똑같은 거. 활동형은 키보다 키홈의 길이가 더 긴 거일 때. 근데 우린 요거죠. 예. 키가 키홈 사이즈가 똑같을 때는 보통형. 보통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도면 자체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키가 하나로만 딱 박혀 있잖아요. 홈 하나에. 자, 그러면 그게 판단이 됐으면 여기 N9 대문자죠. 요 키 구멍이니까요. 구멍은 대문자입니다. N9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지만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키 깊이에도 있고 키 폭에도 뭔가 있다면 키 길이 쪽에도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조립되니까 공차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는 정의가 없죠. 근데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윗공차 0.2라고 알고 제용 요 데이터 그대로 써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키 길이 쪽에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장하시고 되셨죠? 자, 여기 보고 그 다음 좀 넘어가고 자,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 빠뜨렸네요. 이 지름도 안 넣었네요. 우리가 이거 하나 넣어주셔야겠죠? 예. 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도면을 그리면서도 검도를 하는구나. 예. 사실 이거 처음에 그릴 때 되게 검도를 많이 하면서 그렸죠. 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다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아까처럼 파일을 뺀다든가 뭔 기준으로 하나 다 만들고 다시 돌아와서 파일 넣어가면서 조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공차나 끼워 맞춤 이런 거 확인해서 또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도면 전체적으로 전체 길이가 없는지 전체 파이가 없는지를 한번 더 보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끝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는 걸쳐서 왔다 갔다 계속 뱅글뱅글 돌으셔야 돼요. 빠진 거 없는지, 치수 이생한지, 강화한 사람이 이거 보시고, 제작한 사람이 이거 보시면서 제작 제대로 할까? 예, 그런 고민도 조금 해주셨으면 실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자격증 시험 준비는 그냥 자격증 틀에 맞는 양식으로 만들면 그게 정답인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는 꼭 만드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 가공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치수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 넘어가고 여기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기억을 하자면 여기도 대문자 N9였죠? N9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공차 하나 주작을 했죠? 윗공차 똑같이 밑에 거하고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영합 한 개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빼주시고 자, 이상 없고 저장하고 그 다음 여기도 아까 뭐였습니까? 소문자 H6였죠? 끼워 맞춤, 헐건 끼워 맞춤이고 여기는 여기도 소문자 K5였죠? 여기도 베어링에 끼워 맞춤 부분이니까 저장하고 되셨습니까? 다시 조립도면 돌아오고요. 자, 이렇게 좀 넣고 다시 좀 쳐다볼게요. 이 도면을. 자, 그러면 여기 베어링 들어갔고 끼워 맞춤 풀리 들어가고 여기 너트 꽂아지고 가는 나사고 30도 각도 줬고 0.1 구속 알려줬고 키 들어갔고 알려줬고 R값 줬고 공차 줬고 이쪽 길이 방향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예, 특별한 공차를 주자면 31에도 좀 줄 수는 있을 텐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요 파이 26에는 뭐 접촉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미 없죠? 그대로 두면 되죠. 여기 베어링의 구속 홈 그러니까 베어링의 R값 그 구속하고 요 홈부는 똑같이 일치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건너와서도 M의 H6의 K5였죠? 요거 들어갔고 30도에 0.6 치수는 다 들어갔고 그럼 치수적으로는 전체 파이는 26파이 전체 전장은 176 이상 없이 들어갔고 각각은 다 조립되는 부분 표현했고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걸 그냥 가공하진 않을걸요? 이 축이 길면 길수록 어떤 쪽으로든 축이 길면 길수록 이게 얘를 선반 가공으로 하게 되니까 여기를 잡고 축을 하니까 축 자체가 이렇게 처질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과하게 처질 일은 없습니다만 한쪽을 물고 가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축은 어쨌든 길면 길수록 점점 이렇게 꺾이거든요. 센터가 빠지거든요. 센터가 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뭘 표현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까지 하자 그랬죠. 센터를 제도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자 그랬죠. 그러면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실제 센터라고 하는 건 센터 드릴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맞죠? 근데 요렇게 폼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겠죠? 여기 센터 드릴을 찌르면 이렇게 홈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 센터가 꽂혀서 돌아갈 텐데 이 센터를 이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지는 않고요. 여기다가도 센터라고 하는 제도 방법 표시가 따로 있어요. 그 표시 방법이 이제 여기 소개할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볼게요. 요런 형상을 이걸 형상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표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어쨌든 이런 형을 쓸 건데 표시는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요런 식의 물론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여기 센터 표시를 하고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뭐 케이스 큐키 이 방식으로 그 부분을 뭐 가공하라 가공하라 제도하라 그런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요 제도법에 의해서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 전 이렇게 만들려고요. X라인 이용해서요. A에 30도 각도를 줄게요. 이렇게 30도 꺾인 거. 그래서 여기 중간에 콩 찍을 거예요. ESC 트림으로 날리고 자그 다음에 옵셋으로요 2.5로 하고 해서 중심선을 위로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또 날려요. 네, 지우고 이 선 자체는 무슨 선으로 바꾸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일반 주소라고 하는 게 써있긴 한데 사실 얘는 0.35짜리 좀 굵은 실선으로 만드시면 돼요. 0.35의 굵은 실선 이해되셨죠? 일반 주소가 0.35의 굵은 실선이었어요. 레이어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자, 일반 주소가 맞죠? 예, 0.35짜리였습니다. 실선입니다. 예, 그렇게 일단 해놓고 요거 자체를 미러 하고요.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지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예, 얘인 거예요. 센터 여기다가 센터를 만들어라. 그래놓고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안 되겠죠. 어떤 식으로 가공하냐, 어떤 식으로 제도가 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써 있죠. 센터 구멍의 도시 기호와 지시 방법은 이렇게 따른다.
되셨죠? 이 도시 방법하고 기호는 요 규격 내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공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가공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런 어떤 의미를 갖추면서, 자, 그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적어주면 안 되고, 기호적으로는 라인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만들 건데요. 일단 길게 빼놓고요. 요 선 자체는 지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시선 뽑아놓고요. 여기다가 카피로 요거 R0.6 요거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위치 잡고, 물론 텍스트로 써도 되는데 저는 좀 편하게 하려고요. 더블 클릭하고 길게 뽑아놓고요. 타이핑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여기 센터 구멍의 도시 기호와 지시 방법은 규격, 요거 규격에 따른다라고 했죠. 이 규격에 따라서 가공하는 사람도 보고 설계하는 사람도 설계를 한다는 소리니까 요 규격 내에서는 이런 표시를 쓰고 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그대로 쓰면 되겠죠. KSA에 ISO 6411-1, 칸이 조금 좁았나 봐요. 조금 하고, 그다음 여기서 다 적지 말고 한 칸 띄워서, 여기서는 B 얼마라고 돼 있죠. B 뭐 2.5에 뭐 8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고 나올 텐데, 여기 형상을 KSA ISO 6411-1 형식으로 여기 표시했으니까 표시했는데, 거기 가공은 사이즈는 이렇다라고 표시하면 되는 건데요. 우린 이 사이즈를 쓰지 않을 겁니다. 이 사이즈가 이게 8이라는 소리는 입구가 8파이로 되게 크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쪽의 형상을 여기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일 거예요. A 타입으로. 예. 센터를 만드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일반 대중적인 게 이 방식이에요. 센터들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걸로 바꾸려고요. A 타입으로 2라고 바꾸고 여기를 4.25라고 할 거예요. 자, 혹시 매칭이 될까요? 조금만 그림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2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요 안쪽이 이제 2고 요 바깥쪽은 이제 4.25파이짜리 쓴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4.25짜리의 센터들이 좀 자그만하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여기 이렇게 생긴 라이브 센터가 꽂힌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즈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B타입으로 하면 12파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에, 예, 너무 좀 클 것 같아서.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면, 예, 되겠죠? 그럼 강화한 사람이 요만큼의 요 사이즈에 해당하는 센터들을 가지고 여기 살짝 가공을 할 거고, 라이브 센터를 꽂아서 이제 필요한 가공 부분을 가공을 진행하시겠죠. 네, 저장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뜨고 나서 다시 도면으로 돌아오면 취수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번 수업에서는 취수하고 공차까지 도면 제도라서 표면 거칠기나 기하 공차를 빼고는 다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면을 이제 왼쪽부터 다시 마지막으로 검도 한번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면 20에 H6에 1에 그다음에 30도 R0.6 됐고 길이 파이 됐죠? 그 다음에 됐고, 여기 이렇게 R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어차피 맞죠? 이게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게 뺑 돌아가지고 0.1인 거니까 얘는 필요 없는 치수입니다. 중복 치수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없는 거 다 보고 폭 보고 깊이 보고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센터 표시도 이렇게 가공하라고 표현해 줬고, 그 다음에 센터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로 센터를 여기 내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에 센터를 내고 나서는 그냥 그대로 내비두는 거죠. 특별히 메우지 않는다는 의미로 요 V자를 만들었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예, 끝났네요. 예, 저장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축 부품에 대해서 치수 및 공차 제도까지 규격집을 확인하면서 완성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